여러분,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몇 줄짜리 특약사항을 그냥 넘어가신 적 있으신가요? 그 세 줄 때문에 당신의 전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한 3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개사무소에서 알려주는 대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특약사항도 그대로 따라 적었습니다. 딱 1년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대로 처리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말한 건 딱 이겁니다. 당신은 스스로 그 문구에 동의했고 서명했으며 법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진짜 중요한 질문을 3가지만 던져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읽으신 적 있더라도 그 조항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해하고 계셨나요? 하자 발생 시 수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 이 문장이 실제로는 천장에 물이 새도 창문이 깨져도 세입자가 모든 수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개사가 써주는 계약서 전부 문제없다고 믿으시나요? 중개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들의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계약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계약 내용의 책임은 중개사가 아닌 계약 당사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당신 책임이라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계약 이후에 발생할 법적 분쟁까지 예측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잔금 지연, 중도금 미납하자, 미공개, 이사 지연, 임차인의 퇴거 불이행 등 분쟁은 대부분 계약 시점이 아닌 계약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그 이후 상황에 대한 방어 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계약서를 오늘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내일을 지키기 위해 오늘 써야 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송 박사 전략실은 송 박사의 저서인 아청 저서부동산 법의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들,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켜야 할 전략, 그리고 절대 당하지 않는 법률적 마인드셋을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그 전에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계약서의 의미를 알고 서명하셨나요? 당신은 중개인의 말만 믿고 위험을 안고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쓰는 계약서가 내일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확신하나요? 지금부터 부동산 계약서의 한 줄이 왜 수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는지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지킨다. 보는 만큼 이긴다. 쓰는 순간이 당신의 돈을 지키는 순간이다. 부동산 거래는 감정이 아니라 문장의 싸움입니다. 즉흥적 결정이 아니라 서류로 증명된 계약만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당신이 겪을 수 있는 흔한 분쟁, 단 4가지부터 보겠습니다. 잔금 미지급 매수인이 대출이 안 나왔다며 잔금을 미루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인도 지연 이전 집주인이 이사를 안 가겠다고 합니다. 입주일이 지났는데요. 계약금 몰수 임차인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는데 계약금은 돌려달라고 합니다. 특약 불이행 분명히 특약에 에어컨 수리한다고 했는데 이사 와보니 원래 고장난 거라며 외면합니다. 이런 문제들 다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계약서 안에 없거나 애매하게 써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계약서에는 반드시 어떤 조항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1. 관할 법원 지정 조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로 한다. 나중에 소송 비용과 시간을 줄입니다. 2. 이행기한 명시. 잔금, 인도일, 계약금 지급일 등은 반드시 날짜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한 개월 내는 해석의 여지가 너무 큽니다. 3. 위약금 기준 설정.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몰수 외에도 위약금을 몇 %로 정할 것인지 미리 기재합니다. 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문구도 효과적입니다. 4. 하자 처리 조항. 하자는 이전 소유자 책임 하에 처리한다 또는 잔금 지급 후 30일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등 세부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까요?
문제 계약서의 공통된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호한 표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이행 해석 기준 없음. 구체성 부족 이행일은 협의하여 정한 분쟁 시 책임 회피 수단이 됩니다. 책임 주체 불명확 시설물 점검은 양측이 확인함 누구 책임인지 불분명. 이런 문구들은 실제로 법정에서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들어 패소로 이어지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실사례 보시죠. 서울 은평구의 60대 임차인 A씨는 전세 계약서에 임대차 만기 시 계약금 전액 반환이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만기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임대인은 하자 수리를 먼저 해야 하니 반환은 늦추겠다며 버텼고 법원은 계약서상 반환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차인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A씨는 보증금 5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3년 넘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당신의 계약서에는 잔금일과 인도일이 정확히 날짜로 적혀 있습니까? 위약금 조항은 계약금 몰수 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나요? 관할 법원 타자, 책임자, 분쟁 시 처리 방안까지 적혀 있습니까? 계약서에는 당신의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이 한 줄 한 문장이 당신의 통장 잔고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 검토는 단순한 서류 확인이 아니라 당신 자산 방어의 첫 번째 법적 기술입니다. 결국 부동산 계약은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법으로 끝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집을 구하고 마음에 드는 가격에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왜일까요? 부동산 계약은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터졌을 때 누가 진실을 말했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문서에 남겼는지가 승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계약 전 반드시 법률 검토 또는 전문가 자문을 받으십시오. 계약서를 보여주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경고는 5분 만에 나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후엔 그 한 줄로 소송이 5년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5분이 미래의 5년을 지켜주는 시간입니다. 둘째, 분쟁이 생겼을 땐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뭘 얼마나 손해봤는데. 이런 말들은 재판에서 의미 없습니다. 판사는 감정을 듣지 않고 증거를 봅니다. 따라서 분쟁 시에는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저장, 계약서 사본 보관, 계좌 이체 내역 확보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계약서 서명 전 최소 3번 이상은 읽으십시오. 내용이 너무 많다고요? 그럼 그 계약 아예 쓰지 마세요. 읽기 힘든 계약은 읽었을 때 더 위험한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문장에 숨어있는 법적 함정은 읽지 않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넷째, 필요할 경우 변호사 검토 확인서 또는 자필 각서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임차인과의 특약을 직접 작성할 경우 변호사 검토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상대방의 서명을 자필로 받는다면 나중에 몰랐습니다. 그건 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법적 방어는 서류가 말합니다. 다섯째, 가장 큰 실수는 내가 불리한 조항인지도 모르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패착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똑같은 계약서라길래 그냥 썼어요. 표준 계약서라고 하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표준 계약서도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표준이란 건 기본 골격일 뿐 책임은 항상 서명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법적 테크닉 몇 가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손해배상 조항에는 반드시 기준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예. 계약 파기 시 계약금 외에 총 거래 금액의 5%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문구 하나로 추가 손해에 대한 방어선이 생깁니다. 표준 계약서 BS 사용자 작성 계약서 표준 계약서는 말 그대로 공식 포맷일 뿐 양 당사자가 합의한 특약 사항이 들어가면 표준 계약서보다 그 특약이 우선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중개사에게 그냥 표준 계약서대로 해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조항을 특약으로 꼭 반영해주세요라고 요구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계약서 한 줄은 단지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건 미래에 내가 입을 피해를 막아줄 법적 방패입니다.
감정은 소리로 사라지지만 계약서는 문장으로 남아 법정에서 살아남습니다. 이제 영상 시작 부분에서 드렸던 세 가지 질문을 다시 꺼내 볼 시간입니다. 질문 1.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셨나요? 답은 명확합니다.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는 가장 강력한 조항입니다. 그냥 넘어간다는 건 당신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연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해하고 따져야 합니다. 질문 2. 중개사가 써주는 계약서 전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믿으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중개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표준 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성한다고 해도 특약은 완전히 개인의 책임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 당사자끼리 협의하셨잖아요. 즉, 작성 책임은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질문 3. 계약 이후에 발생할 법적 분쟁까지 예측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동산 계약의 승부는 계약 이후에 결정됩니다. 계약서 한 줄이 잔금 지연, 하자, 분쟁, 인도 미이행, 보증금 반환 거부 같은 사태에서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법적 방패입니다.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계약서 한 장, 거기에는 당신의 돈, 시간, 명예, 미래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소송을 막을 수도 있고 10년을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계약 괜찮을까? 이 조항 위험하진 않을까? 혹시 내가 놓친 건 없을까? 그 고민이 든다면 그건 당신이 이미 실수할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그런 불안감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좋아요는 여러분이 가진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부터는 계약서에 숨어있는 위험한 문장들을 해부해 드립니다. 어떤 조항이 당신에게 불리한가? 어떤 표현이 나중에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가? 어떤 문장이 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열쇠가 되는가? 실전 사례로 하나씩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겪은 실제 계약서 문제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사례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송 박사 전략실은 계약 이전의 불안함을 계약 이후의 안전함으로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지침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감정이 지배하지만 법은 문장이 지배합니다. 당신의 계약서의 그 문장을 스스로 써낼 수 있는 실력을 이 채널에서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지금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다음 선택을 시작하십시오.